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마련 지시 하루 만인 오늘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사망을 했다면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0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대검이 관련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이 검찰개혁안 발표 관련해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3가지입니다. 대검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은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검찰 자체 개혁안 마련과 관련된 앞으로의 대략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검의 오늘 발표입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개혁안 마련과 관련 인권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 기수, 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대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검 발표로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새는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배에 올라탄 모습을 연출하며 갈등 봉합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제외한 기타 지검이나 지청 특수부 폐지라는 대검의 오늘 발표.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마당에 검찰 특수수사와 인지수사의 본산이 지금 과연 어디일까요? 검찰의 힘과 권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말이 있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검의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를 보며 문득 든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유튜브가 정보의 보고이자 바다이기는 하지만 카더라나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박광훈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가 진행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마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자신 있게 방송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실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조국이 그 여배우와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실명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유튜브에 처음 올라온 이래 오늘 기준 조회수가 1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문부스 뺨치는 수준의 조회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뒤 조국 여배우는 누구식의 자극적인 기사들과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장관과 루머에 휩싸인 여배우는 지난 8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때론 명백한 카더라식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외국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법적 규제나 통제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정 등을 권고해도 본사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역외 규정 조항을 도입해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겁니다. 역외 사업자들의 경우는 국내법의 규정을 지금 거의 받지 않고 있죠. 국내법에 대해서 적용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를 걸러낼 의무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엄격한 감시, 필터링 의무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 업무 담당 직원 채용 의무화, 허위 조작 정보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분기별 방통위 제출 등의 조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아울러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토록 했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규제나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도록 놔둠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임시 차단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 창구 마련 등의 절차를 따로 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늘 발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큰 취지는 공감하나 네. 잘못하면은 이제 벼룩 잡는다 하다가 초과상관 날리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조금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선택을 할 때 예,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숙고가 좀 있어야겠죠.
여러 지적에도 박광훈 위원장은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사망을 했다면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 기자,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전북 김제한 개인병원에 있는 직원 10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3년 만에 소송을 통해서 이 임금 체불된 걸 받은 사연인데요. 네. 직원들은 2015년 11월에 이제 이 병원 원장인 이모 씨가 숨졌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당시 이 병원의 직원들은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네. 금액으로는 총 4,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에 직원들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제 숨진 의사 이 씨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무리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소송은 이제 사망한 이 씨를 상대로 처음에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사망한 이 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네. 이 씨의 아내와 딸로 그 당사자를 변경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씨의 아내와 딸은 재판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네.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면서 이제 1심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자백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싱겁게 끝났는데 뒤에 다른 얘기가 더 있겠죠? 네, 1심 재판은 조금 허무하게 끝났지만 네. 선고 후에 이제 사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 씨의 아내와 딸이 이제 항소를 낸 건데요. 네. 이후에는 이제 당시 직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은 2017년 4월이었는데 네.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임금 소송 전인 2016년 2월에 이미 이제 자신들은 네. 상속 포기 결정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이제 사망한 사람의 재산도 그리고 빚도 다 포기를 했으니 네. 직원들에게 이제 숨진 병원 원장이 밀린 임금을 우리가 대신 내줄 이유는 없다라는 이제 취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씨 아내와 딸에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황 씨 등에게 이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반전이 생겼는데요. 네. 이 직원들은 사망한 이 씨 계좌에 돈이 이제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그 이 씨에 대한 계좌에 네.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 계좌에서 사망 이후에 이제 네. 입출금 내역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인출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그 인출자는 자녀도 이제 그 아내도 아닌 이 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 이제 빚을 갚겠다며 한정 상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 씨 형제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제 소제기 사실도 몰랐고 네. 1심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항소인 지위를 이제 취득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라는 네. 이제 논리를 세워서 이제 변론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공단은 실질적 피고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고 이에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네. 대법원 판례를 이제 근거로 해서 피고 변경에 대해서 맞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시 진정한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받게 돼서 다행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겨 자동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과실이 누가 더 크든 어쨌든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사유 알아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38살 이모 씨는 오전 6시 22분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당시 76살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데 이 씨는 시속 85.9km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지점으로 해가 뜨지 않은 데다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아서 어두침침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사망자가 어두침침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해도 이 씨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난 책임이 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숨진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순간과 차가 할머니를 충돌하기까지 사고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이 씨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기록을 보면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까지 간격은 3초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도로에 뛰어든 할머니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과 충돌한 시간까지 간격은 약 1초에 불과했습니다. 거리로는 20m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80km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려면 3.53에서 3.63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거리는 약 47에서 49m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참작하면 이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가 과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나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씨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운전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만큼 할머니를 사망케 했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네, 크든 작든 무단횡단 사고는 당한 피해자나 가족들도 힘들고 운전자도 힘든 것 같습니다. 유족들한테는 억울함이, 운전자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